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고 한참 전주네. 우리가 건조지형 들어가고 딴 거 했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건조기후 하고 있어요. 열대기후 했고 온대기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후 들어왔었단 말이야. 잠깐 다시 복습해보면 건조기후라고 부르려면 일단 이 기준은 강수량이랬죠. 연강수량이 500mm 이하면 건조기후. 그런데 다시 강수량을 연강수량을 가지고 250mm가 안 되면 사막, 250에서 500mm 사이면 스텝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BWBS는 대문자로 쓴다. 특징은 정말 밑바닥에 깔린 이 강수량을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농업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건 지리예요. 지리. 지리는 물론 기후의 특성, 그 다음에 지형의 특성, 이거는 자연과학이지만 지리에서 강조하는 건 그런 기후와 그런 지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가 진짜 핵심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생활과 전통 가옥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고 그림으로도 봤었지. 굉장히 이거 잘 나오는 그림들이랬지. 대찬정 분지, 호주의 대찬정 분지, 대찬정.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찬정이라는 게 일종의 거대한 우물.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수로 이란의 카나트 얘기 같은 거 했습니다. 이란의 카나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류. 한류는 바닷가에 한 차가운 바닷물인 한류가 흐르면 주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대기가 안정적이랬죠. 원래는 지표면의 공기보다 지상의 공기가 더 차가워야 되는데 한류가 흐르면 이 차가운 바닷물의 영향 때문에 지표면의 공기가 콜드해져 차가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을 못하고 대기가 안정적이야. 공기 순환 못하면 비 안 내리죠. 비라는 건 상승기류가 있어야 비가 내리는데 한류 때문에 상승기류가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건조야. 그래서 사막이란 말이야. 그럼 한류가 흐르는 이 사막 연안의 사람들은 차가운 한류의 영향으로 밤 동안에 깜깜한 밤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안개가 돼요. 아침이 되면 그 안개들을 이렇게 그물망에 모아서 그거를 다시 물로 모아서 이렇게 흐르는 저수 탱크에 모아서 생활용수로 쓰는 게 안개 포집 시설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고 또 건조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스텝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뭐가 되는 거 사막이 되는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스텝이 사막이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사하라인데 원래 여기는 사막이었어. 원래부터. 하지만 그 사하라 아랫부분과 윗부분은 사막이 아니었지. 사막이 있으면 사막을 둘러싸고 스텝이 나타납니다. 초원. 그런데 이제 이 스텝 지역까지 자꾸 사막처럼 목 쓰는 땅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막화 현상이에요. 사막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역시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문적인 원인이 더 커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겠죠. 여기 나오지. 방목이라는 거, 목축을 하고 경작, 농사가 지는 건 다 인구 증가 때문이야. 그럼 인구가 증가해서 농사 짓고 또 목축업을 하려다 보니 물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경작이라는 것도 농사 짓는 거. 농사 지을 때 물 필요하고요. 방목, 가축 기를 때 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계에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수도 어떻게 되고 고갈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떤 초원조차도 나무를 베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산림벌채의 원인도 인구 증가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상기후가 나타나는데 그 이상기후는 비가 더 많이 안 오고 이게 악순환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초원이 사막으로 바뀐다. 대책은 자, 사람들이 방목과 경작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과잉, 너무 많이 하는 건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또한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요, 모래바람이 불어와도요, 그 나무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 토양은 사막으로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화를 방지하는 가장 큰 좋은 대책은 역시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숲 조성하고 사막화 방지 협약 같은 국제적인 협약들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막화는 더 많이 전개되고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건조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지형을 볼 거야. 봐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기후잖아요. 그런데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기후는 선생님이 항상 기후 나오면 기온과 강수량을 떠올려 했죠.
그치? 기후의 3대 구성 요소 기강, 반대, 기온, 강수, 바람까지 있는데 이런 영향들 때문에 지표의 땅의 모양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 기후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조기후를 배우고 있고 건조기후 때문에 이 독특한 어떤 기후 요소들 때문에 그 건조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지형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지형 얘기를 하기 전에 지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한국지리 때도 했던 거지. 지형의 뜻은 뭐냐? 지표의 기복. 기복이라는 거 이제는 알죠. 울퉁불퉁한 정도입니다. 기복이 심하다. 이런 얘기고 기복이 약하다. 기복이 거의 없다. 그럼 평야를 말하는 거죠. 기복. 그 다음에 땅의 어떤 형태나 모양 등을 우리는 다 지형. 땅의 모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형을 만드는 작용들엔 뭐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 자 풍화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암석이 부서지는 겁니다. 파괴돼서 부서지는 거. 물론 암석을 풍화시키는 작용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햇빛, 바람, 물, 기타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암석이 파괴되거나 분해돼서 뭐 되는 거? 흙이 되는 거죠. 그게 풍화입니다. 침실 깎이는 거죠. 지표를 깎는 거 누가 깎을 건데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습니다. 비가 깎고 하천이 깎고 빙하가 깎고 바람이 깎고 최적은 이렇게 깎여져 있는 토양이 쌓이는 거죠. 일정한 곳에 쌓이는 거 역시 물, 빙하, 바람 여러 개의 영향으로 쌓입니다. 윤기는 자 얘는 땅이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침강은 꺼지는 건데 이 두 개가 지구의 내적 작용, 내부적 작용, 내적 에너지 얘네들은 외적 작용이죠. 외부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형을 형성하는 외적 작용과 내적 작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리의 기본에서 배웠던 얘기가 나오죠. 뭐 얘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우리가 오늘 볼 건 바로 건조기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그러면 지형은 항상 공부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지형을 만든 작용이 뭔지 알아야 돼요. 바람인지, 물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빙하인지.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뭔데? 빙하가 퇴적한 건지, 빙하가 침식한 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건조기후에서는 빙하는 당연히 없지요. 우리 빙하 침식과 빙하 퇴적은 빙하 지형에서 배울 거고, 특히 건조기후라는 게 뭡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 바로 건조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어떤 비의 양보다 증발되는 게 더 많으니 당연히 대기가 건조하겠지, 그치? 그럼 이런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뭐가 지형이 만들어질까 했을 때 먼저 이게 나옵니다. 풍화는 풍화인데 특히 무슨 풍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형광펜으로 펼쳐주세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무슨 풍화? 물리적 풍화작용이 우세하다. 물리적 풍화라고도 표현하고 기계적이라고도 표현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풍화에는 두 개 있는 거잖아.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지형 형성 작용에서 풍화는 이렇게 풍화를 써놨는데 다시 한번 잠깐 쓰면 이렇게 화살표 빼서 쓰면 자 무슨 풍화와 무슨 풍화가 있다?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습니다. 풍화 작용은 다시 그러면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의 차이점은 뭐냐? 암석의 성분이 변화하지 않고 그냥 흙만 부서지면 물리적 풍화. 암석의 성분 자체가 바뀌어요. 암석의 성분 자체가 바뀌어서 부서지면 화학적 풍화입니다. 다시 암석의 성분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암석이 부서만 지면 물리적 평화, 성분 자체가 바뀌면서 부서지는 건 화학적 풍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리적 풍화가 우세하다는 얘기니까 암석의 성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세하다는 얘기지 물리적 풍화만 있다는 뜻은 아니야. 그지?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가 모두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건조지역은 화학적 풍화보다는 물리적 풍화 작용이 더 우세하다. 즉 암석의 성분 자체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암석이 부서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왜 이렇게 암석이 그냥 부서져? 뭐 때문에? 아, 그렇지. 얘는 일교차가 워낙 크다 그랬죠. 건조기후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거의 밤에는 뭐 추워요. 많이 추워요. 두꺼운 옷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또 근데 낮이 되면 또 햇빛이 쨍쨍하죠. 그러면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한 지역이 있을까? 있어요. 그건 열대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기온이 굉장히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화학적 풍화가 우세합니다. 자, 다음 또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비가 안 오니까 비의 어떤 영향보다는 얘는 바람입니다. 여기 바람별 펴주세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특히 이 바람이 지형을 아주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지형들 이유가 나와. 식생이 없고 아무래도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별로 없죠. 대부분이 뭐가 있어?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서 이 모래를 바람이 날리면서 쌓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해서 바람에 의한 지형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어. 자, 뭐가 있어? 포상, 홍수, 침식. 자, 우리가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홍수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쌤, 이건 물인데요. 건조기후 지역인데 비가 오나요? 비가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강수량을 250에서 500mm 사이면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사막에도 비가 와요. 1년 365일 중에 하루나 이틀밖에 안 와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오면 식생이 없지. 즉 나무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냥 고스란히 어때? 그 땅에 다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식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비가 한 번 오면 지면 전체를 이 포상이라는 게 뭐야? 이 상자는 얘들아 지리에서 상자는 웬만하면 바닥상자야. 바닥이라고 바닥. 그럼 포는 뭐겠니? 우리 선물을 포장한다 할 때 덮을 포자야. 포. 그럼 포상의 해석이 뭡니까? 바닥을 덮는다고요. 바닥을 덮어. 상상이 갑니까? 식차. 어떤 토양에 이렇게 식생,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비가 내려도 이 비가 나무 사이사이로 부분 들어가겠지, 땅속으로. 그치?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때? 비가 이 전면을 마치 포장하듯이 흐른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시냐면요. 여러분이 큰 대야가 뭔지 아세요? 큰 대야. 그렇게 쬐끄면서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큰 대야에 물을 한가득 받아. 그런 다음에 아주 더운 여름날 차도입니다. 인도 말고 차도가 차가 안 달 때 아무것도 없죠. 아주 더운 여름날 해가 쨍쨍해서 바닥이 아주 뜨끈뜨끈할 때 물을 거기다가 끼얹으면 기온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물을 끼얹을 때 얇고 넓게 흐르듯이 물을 샥 붓는 겁니다. 넓은 지역을 다 덮으면서 흐를 수 있게. 상상하고 있어요? 그게 포상이에요, 포상. 자, 굉장히 이 입체적인 어떤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아주 1차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상홍수, 침식. 왜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 포상홍수가 발생한다고? 뭐가 없어서? 수정이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포장할 때 생각해 보세요. 포장지 넓은 걸로 다 감싸죠, 전면을. 그죠? 자, 이만한 상자가 있어. 요즘에 포장 같은 거, 자, 이런 상자. 발렌타인데이 때 친한 친구한테 내가 초콜릿을 선물 주어서 저기 초콜릿 상자를 이렇게 꾸몄어요. 그런 다음에 포장지를 이렇게 하트 모양의 포장지를 어때요? 넓게 덮죠, 이렇게. 그치, 그거야. 비가 바닥을 포장하듯이 덮어버리면서 흐르는 거. 그게 포상홍수입니다. 그래서 포상홍수라는 용어는요, 우리 세계지리에서는 주로 어디 나온다? 건조기후. 알겠어요? 왜? 다시 한번 식생이 없어. 식생이 없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 바닥을 감싸듯이 포장하듯이 넓게 덮으면서 흐르는 게
포상홍수 침식이야. 지면 전체를 흐르면서 지면을 뭐해? 깎겠지. 피는 흐르는 물은 모든 걸 다 깎아요. 바위도 깎고 알겠어요? 깎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홍수 침식이라는 게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중요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잠깐 봤는데 여기 나오면 암석이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파괴되는 현상이다. 기온의 변화로 암석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자, 아까 일교차가 커서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다고 그랬죠? 즉 일교차, 기온의 변화입니다. 밤에는 애가 추워. 그래서 암석이 단단하게 이렇게 뭐해? 수축하지. 추우면 몸을 웅크리듯이. 그러다가 낮이 되면 더워지잖아요? 어떻게 돼? 팽창하지. 이걸 계속 하면 우리 눈에는 똑같은 암석, 바위로 보이는데 봐봐. 우리는 어제 봤던 바위가 오늘 또 지나가는데 바위가 있으면 똑같은 바위겠지만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는 계속 약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부스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기계적 풍화고요. 자, 화학적 풍화는 여기 나옵니다. 암석이나 광물이 가수분해, 산화, 이온, 교환, 용해 따위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새롭고 더욱 안정된 물질로 풍화하는 과정이다.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주칩니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어느 기후야? AF. 열대 우림 기후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풍화 작용이 활발한 지역은 어디다? AF다. 열대 우림이 좋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전체를 네모해서 별을 한 3개쯤 달 건데 너무 중요하죠. 얘는 그때그때 가서 외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외워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또 외우고 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별 3개짜리 통째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네모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별을 해주세요. 얘는 그냥 이 표를 자기가 그리거나 세계지리는 자기만의 노트가 필요해요. 스프링 노트로 좀 쬐끔한 거 있지.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거나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틈틈이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다 펼쳐놓고 외우고 있으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 틈틈이 짬짬이 외우세요. 그러면 보죠. 먼저 이쪽 가장 왼쪽에는 지형 형성 원인이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얘는 바람의 침식, 얘는 바람의 퇴적, 얘는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 흐르는 물에 의한 퇴적. 이렇게. 그럼 뭐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다 잘 나오지만 얘가 독특하지. 건조한데 흐르는 물이 있어. 내가 비 온다 했잖아요. 비가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와요. 그래서 얘는 정말 중요한데 일단 바람도 나눠야 됩니다. 바람이 깎은 것과 바람이 쌓은 거. 먼저 바람이 깎아서 만든 지형은 3개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안 까먹어요. 왜냐면 너무 특징적이거든. 버섯바위. 선생님 정말 버섯처럼 생겼나요? 그렇게 생겼어요. 볼 거예요, 사진. 그 다음에 삼능석. 삼능석은 뭔데? 삼각형 모양의 돌이야. 자, 사막포도? 사막포도는 애들이 징그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단 버섯바위를 먼저 볼게요. 바람이 모래를 지표면에서 불어 올려 암석의 하부를 침식해서 형성된 버섯 모양의 바위. 볼 필요 없어요. 사진 보세요. 이거. 보여? 이게 버섯 모양이냐고요? 버섯 모양이잖아요. 자, 봐. 어때? 여기만 깎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암석이 이만했겠지, 그치? 암석이, 이런 암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볼게요. 움직여. 자, 움직이자. 선생님의 펜이 안 움직여. 오케이. 너 아니야. 너야. 왜 이럽니까? 오케이. 자, 원래 암석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여기 지표면은 다 모래입니다. 이제 모래들. 그럼 바람이 부는데 모래잖아. 모래니까 좀 무거워요, 알갱이들이. 그럼 바람이 불면 이 모래들을 날리는데 이렇게 위로 못 날립니다. 바람이 불면 이 정도밖에 못 날려요, 바람이. 그러면 이 모래들이 여기 계속 때리겠지. 바람이 불 때마다 때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깎여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여기를 또 계속 바람이 불면 또 때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버섯 바위예요. 안 틀려요, 아무도. 이걸 설마 퇴적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침식이지. 깎여서 만들어 놓은 거. 누가 깎았어? 물이야? 아니잖아, 사막인데. 그러니까 얘는 바람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섯 바위다. 그 다음에 얘도 선생님이 지금 자 보여요? 삼각형 모양인 거? 돌이? 얘도 바람의 침식이야. 이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이 있었겠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이 있었는데 돌이 이렇게 있어. 근데 바람이 또 역시 모래를 날려. 그럼 모래들이 여기 부딪혀. 그럼 이쪽 면이 막 깎이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굴러. 바람에 의해서. 그럼 여기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이 깎여있는 납작한 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또 울퉁불퉁한 면이 또 있어. 그럼 여길 또 막 깎아.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얘가 이렇게 되겠죠. 결국 바람이 날린 모래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돌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삼능석입니다. 역시 틀린다 안 틀린다 선배들? 안 틀린다. 자, 얘 사막포도. 그랬더니 사막포도 하면 벼기 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생각하는 건 막 이겁니다. 사막포도 장난합니까? 뭐 암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러는 게 눕혀져 있지 바닥에. 그럼 왜 이러냐? 자 봐봐 얘들아. 삼능석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자갈돌 같은 거야. 자갈돌들이 삼능석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아직 이 자갈돌 말고 모래들은 이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모래들끼리 모이겠죠. 이 안에. 삼능석은 이렇게 있으면 삼능석과 삼능석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갈이 아닌 모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빈 공간에는. 그러니 마치 위에서 바라보면 뭐 같다는 얘기야? 포도 알갱이 같다. 억지라고요? 억지라고요? 이름 짓는 사람들의 센스겠죠. 여기 보시면 사막포도를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사막포도 같은 경우는 자갈은 자갈들끼리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고 모래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게 그럼 세 가지 이건 뭐야? 버섯바위. 얘 버섯바위. 얘는 뭐야? 삼능석. 원래 이랬던 돌이 바람에서 날리는 모래 알갱이에서 깎여 나가서 만들어진 게 삼능석. 자갈간 자갈들끼리 모래는 모래들끼리 몰리면서 만들어진 게 사막포도. 이 세 개. 버섯바위, 삼능석, 사막포도는 다 뭐다? 바람의 침식이에요. 바람이 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얘는 너무 중요하지. 얘는 뭐야? 얘는 바람이 쌓은 애야. 바람이 쌓아서 만들어진 애는 자 한문으로 보면 사구. 우리 한국지에서 했었죠. 모래 사자의 언덕 구자입니다. 모래 언덕. 전문 용어로는 바르한이라고 말합니다. 사구, 바르한. 우리나라에 사구 있어요. 서해안에. 해안 사구 있어요. 우리나라. 자 보시면 바람에 날린 모래가 이번엔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 와 선생님 지금 왜 이럽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이야.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한문풀이 해줬죠? 모래 사자에 언덕 구자. 그래서 모래 언덕 그게 사구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그려놨죠? 이 그려놓은 게 바로 사고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사고의 모습.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완경사. 이거 중요합니다. 바람이 넘어가는 쪽은 급경사다. 그래서 사고의 모양을 보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거야. 우리가 사막하면 여러분이 막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있죠. 모래사막. 그 모래사막에 모두 있는 게 바로 이 사구, 바르한인데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구는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되고 퇴적돼서 만들어진 언덕이다. 언덕 구자랬어. 바람에 의해 바람이 불어오는 쪽, 바람을 받는 쪽이 바람바지 사면이야. 바람바지 사면에 모래 알갱이가 위쪽으로 움직이고 반대쪽 급경사면에 퇴적됨으로써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점점 이동한다. 중요한 건 사고가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고 나면 바뀌어 있어요. 바람은 계속 부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마치 사고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그려놨죠. 요렇게. 그래서 보면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죠. 그러면 여기 바람을 받는 이쪽이 바로 뭐야? 바람 받이 사면이 되겠지. 바람 받이 사면의 경사는 어때요? 완경사지.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밀려 올라온 모래가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여기 쌓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급경사가 되겠죠. 여기는 바람 의지 사면이야. 바람 받이 사면은 완경사, 바람 의지 사면은 급경사.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자 봐봐. 이렇게 생긴 발화안이 있다. 그럼 이쪽이 완경사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고를 보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오는구나 알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람 바주와 바람 의지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온 거 아니죠. 우리 어디서 바람 바주와 바람 의지 사면 배웠냐면 지형성 강수할 때, 한국지에선 높새바람 할 때 기억납니까? 산이 이렇게 있어. 기억이 안 나요? 지형성 강수는 지형 때문에 강수량이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럼 이쪽에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서 수증기 만들어 빗 뿌리는 이쪽, 여기가 다 우지가 되지. 즉 여기가 뭡니까? 바람 받이 사면. 바람 받이 사면은 비가 내리고 비구름이 산을 타고 넘어서 내려가는, 여기가 바람 의지 사면이죠. 바람 의지 사면은 뭐가 된다? 소우지가 된다 해서 지형성 강수할 때 우리가 바람 받이 바람 의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사고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 내용까지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완경사라는 거. 바르한 해서 우리가 지금 바람에 의한 침식과 퇴적 지형까지 해서 바람이 만드는 지형 4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댔죠? 흐르는 물. 유수에 의한 침식과 퇴적인데 흐르는 물이 깎아서 만든 건 하나예요. 아까 바람 침식은 3개였잖아. 얘는 반대로 유수에 의한 퇴적 지형은 2개고 침식은 하나인데 단어 보시면 흐르는 물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 페디먼트. 여기서 말하는 이때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포상홍수 침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식생이 없기 때문에 넓은 땅을 포장하듯이 덮으면서 흐르는 게 포상홍수 침식이에요. 포상홍수 침식으로 형성된 완경사면에 기반한 면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자, 페디먼트는 건조기후에서 포상홍수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냥 평평한 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일단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페디먼트. 완경사면에, 그래서 완경사면에 기반한 면이다. 자, 다음. 2번은 흐르는 물이, 자, 봐봐. 페디먼트가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를 깎으면 언젠가는 이 깎은 물질들을 어딘가에 쌓아놓겠죠. 이 쌓아서 만들어진 지형이 2개입니다. 선상지와 그 다음에 바하다. 우리 선상지 한국지리에서 배웠습니다. 선상지는 한국지리에서도 배울 때 어디서 만들어진댔어요? 경사 급변점이지. 이렇게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바뀌는 요 지점에 그러면 물이 막 흐르다가, 자, 경사가 급하면 유속의 속도가 빠르겠죠. 물이 빨리 흐르다가 이 부분에서 경사가 갑자기 완경사로 바뀌는 이 경사 급변 지점에서 물의 속도가 느려지겠지? 막 흐르다가 물이 여기서 속도가 확 늦춰지면서 위에서부터 깎아서 가져온 어떤 물질들이 여기다가 경사 급변점에서 쌓아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뭐였습니까? 선상지였죠. 경사 급변 지점에 발달하는 부채꼴 모양의 퇴적지형이다. 그래서 한국지리 할 때 우리나라는 경사 급변점이 별로 없어서 선상지 자체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낮으니까요. 알겠어요? 기억 안 나요?
자, 식생이 없는 건조 지역은 산사면에 물질이 많이 쓸려 내려. 그렇겠지? 저 산 정상 부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쓸려 내려오겠죠. 되게 많이 쓸려와서 선상지가 더욱 더 잘 만들어진다. 이 부분도 주치세요. 건조기후 지역은 식생이 없기 때문에 산지 사면, 경사면의 물질이 그냥 물에 막 쓸려 내려옵니다. 비 한 번 올 때마다. 그러면서 선상지가 더 잘 많이 만들어진다. 그럼 바하다는 뭔데? 선상지 여러 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쓰세요. 복합선상지라고 말합니다. 복합선상지 혹은 선상지 연합체, 그걸 우리는 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르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르하는 사고고 바하다는 복합선상지를 말합니다. 보여줄게요. 이 그림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자 봐봐요. 선생님이 이 부채꼴 모양 보이죠? 요거 하나하나는 선상지, 이게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바하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쭉 연속해서 여기 쭉 나오면 그게 바하다가 되는 거고, 페디먼트는 아까 뭐랬어? 그냥 이렇게 완경사면에 넓은 기반함, 이 평평한 이거 다 페디먼트야. 그냥 이거 알겠어요? 이 평평한 땅을 우리는 다 페디먼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상지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두 개 붙어 있으면 바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복합선상지. 그래서 유수에 의한 침식지역은 페디먼트, 퇴적지역은 선상지와 바하다가 있다. 그런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은 1년 365일 내내 비가 내리는 날이 며칠 안 돼요. 나머진 비가 다 안 와. 그치? 근데 비가 만약에 이틀 동안 내렸다. 그럼 이틀 동안 비가 내리는 동안은 어때?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천은 하천인데 어떤 하천이야? 비가 올 때만 만들어지는 일시적 하천이야. 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는 거야?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하천입니다. 그럼 나머지 365일 중에 만약에 5일만 비가 왔다. 그럼 5일 동안만 하천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 360일 동안은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린 이 와디를 한문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모합니다. 건천이라고 말해요. 건천. 말을 건자. 자, 하천 천자. 말라있는 하천. 그러니까 평상시는 늘 건천이야. 알겠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평상시엔 하천의 바닥이 드러나 있어서, 그럼요 365일 중에서 360일 동안은 그냥 바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로 많이 이용돼? 별표하세요. 형광펜 주치고 교통로로 활용됩니다. 교통로. 자, 사막에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있다고. 지금 현재 현대 시대 말고요. 어떤 이제 현대 교통이 발달한 이런 시대 말고 그 전까지 사막을 횡단하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니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막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 가장 많이 사망할까? 사망 원인을 집계해 봤는데 1위가 뭐였냐면요. 익사예요.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선생님 사막에서요? 네. 그 이유가 예전부터 이 사막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와디가 교통로였기 때문에 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또 막 움직입니다. 자, 선생님 왜 이럽니까? 교통로, 아까 지금 말했지만 와디를 교통로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사막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 와디를 따라서 이동하고 쉴 때도 와디에서 쉬는 거야. 잠을 자는 겁니다. 밤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지. 그러면서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사막에서 익사라니. 그러니까요. 그만큼 편합니다. 평상시에는 여기가 다니기가 하천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한 번 내리면 와우 쓸려 내려갈 정도로 한 번에 확 내렸다가 말기 때문에 위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디, 건천, 교통로로 활용된다. 자, 그 다음 역시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 웅덩이 같은 게 만들어져요. 호수 같은 게. 그걸 우리는 플라야라고 합니다. 물론 365일 중에 비가 그치고 나면 당연히 이 호수의 물도 다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흙인데 바닥인데 비가 내리면 뭐 호수가 되는
그런 어떤 일시적 호수를 우리는 플라야라고 부릅니다.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호수로 네모합니다. 염호지요. 소금 호수지 평상시엔 말라 있으니까요. 건조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 플라야의 물은 짭니다. 염호, 소금 염자 써요. 평상시엔 소금바닥이 드러난다. 그럼요. 다 말라버리니까 물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소금바닥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플라야의 물은 농업 용수나 식수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염호기 때문에. 이 호수의 물은 농업 용수나 식수로 이용된다. 안 돼요. 틀려요. 그래서 와디와 플라야까지 봤습니다. 와디와 플라야까지 봤다. 그래서 우리는 건조기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형은 다 한 겁니다.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선상지, 이게 쭉 붙어 있으면 바하다, 복합선상지. 자, 이 중간쯤 보면 바람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섯바위, 삼능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볼 때 길이야. 그냥 평상시에는 이게 길인데 물이 이제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하천이 만들어지는 이게 와디, 건천. 자, 얘는 바르한입니다. 사구 바르한.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상시에는 이렇게 바닥인데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염호, 플라야까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안 한 게 두 개 있죠. 메사와 뷰트. 메사와 뷰트. 메사는 자 원래는 거대한 암석이었지. 근데 역시 바람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진 아직도 거대한 상태야. 위에가 평평한. 그런데 이 메사들이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잘게 쪼개지면서 기둥처럼 바뀌겠지. 이게 뷰트입니다. 그 메사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뷰트가 되는 겁니다. 더 풍화가 심해지면 쪼개집니다. 이렇게 얘네가.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아직 뭐가 안 된 애들이야? 페디먼트 같은 게 안 된 거야, 아직은. 얘네가 나중엔 결과적으로는 다 뭐가 되겠냐? 부서지겠죠? 부서져서 버섯바위나 삼령석 됐다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되겠어요? 결국은 모래가 되겠지? 암석들이. 그래서 메사와 뷰트까지 하면 건조기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지형은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기억 안 나면 위에 거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풀어줄게요. 자, 한번 봅시다. 건조기후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 미친 퀴즈죠? 그러면 건조기후라고 안 부르겠죠? 아타카마 사막과 나미브 사막은 한류로 인해 형성된 사막이다. 기억나요? 사막의 종류? 안 나요? 우리 사막의 종류는 소지 4개가 있듯이 사막의 종류도 4개다 이랬는데. 자, 어디 있을까요? 더 뒤로 가봐야 될까요? 자,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이쪽이지? 여기 이렇게 나미비아까지 흘러가는 이 한류가 바로 벵겔라 한류. 그래서 나미브 사막.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칠레 한류.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타카마 사막. 나칼아파에서 나아가 뭐랬습니까? 한류 사막이라고 그랬죠. 나아. 그래서 다시 보면 나아죠. 나미브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은 둘 다 한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막이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류 사막. 사막기후 지역에서는 고상식 가옥을 짓고 산다. 아니지. 우리 이 고상식 가옥은 선생님이 지리에서 상자는 바닥 상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높이 뛰어서 짓는 집을 우리는 고상식 가옥이라고 하고요. 세계지리에서 고상식 가옥은 두 군데서 나와요. AF 열대 우림기후에서는 고상식 가옥을 짓고 아직 안 배웠지만 자 EF 아니 ET 대문자 툰드라 기후 있거든요. 이 툰드라 기후에서도 역시 고상식 가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에서 고상식 가옥을 짓고 사는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AF와 ET.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툰드라는 한대기후에서 다시 배울게요. 그래서 사막기후와는 상관이 없고요. 4번 버섯바위와 사막포도, 삼능석은 모두 바람의 침식이다. 그쵸? 버섯바위, 삼능석, 사막포도는 다 바람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고요.
페디먼트는 흐르는 물의 퇴적이 아니지. 페디먼트는 깎아서 만들어지는 거지. 포상홍수, 침식.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포상홍수, 침식. 그래서 틀렸고요. 플라야의 물은 인근 지역의 중요한 농업 용수다. 아니죠. 이거는 염호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짠물이기 때문에. 다음, 사막 기후의 연교차가 일교차. 아니죠. 사막은 일교차가 무엇보다도 크다 그랬고요. 사막은 건조해서 농사 지을 수 없다. 틀렸죠. 사막에서도 어디서는 오아시스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 멀리서 물을 끌어와서 관계농업 합니다. 관계농업. 아니, 지하수를 끌어오든가 지하수들을 관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사고는 바람바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완경사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완경사.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 다음, 사막화는 주로 과도한 방목, 그 다음에 물을 끌어오는 로 인해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건조 기후의 지형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다른 단원을 한번 우리 나가 봅시다. 고생했어요. 자, 얘야? 얘가 왜 안 올라갈까요?